(8월 18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가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제3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죠. 이쪽으로 이 주민들 전체가 동의한다면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의된 데 대해서는 성주 군수와 그 다음에 이완영이라고 성주 지역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사드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 스카이힐 골프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집니다. 결국 이 사태를 푸는 방법 하나로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에 대해서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 성주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서 전달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하나 큰 착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성주 국민의 전체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 지금 성주군의 투쟁위원회에, 원래 성주라는 것은 새누리당 텃밭이죠. 제가 다음 제 뉴스 브리핑 아이템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성주 국민의 시각에서는 어지간하면 타협이 될 소지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범군적인 투쟁으로 전화되었고, 이미 이런 투쟁이 화살이 시위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면 갈수록 투쟁이 소속 안에서는 강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라인으로 성주군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 보수단체, 그 다음에 뭐 반공단체, 유림단체 이런 데다가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항상 정치 권력이나 행정부는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착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득을 조금씩 나눠 가지자, 이런 문제에서는 지역의 유지의 의견이 많이 먹혀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사들같이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지금 이기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드가 전자파가 유해한 게 아니라 무해하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미 강경파들이 투쟁위에 들어가서 또 더민주나 국민의당 같은 야당 의원들이 또 진보 제야단체가 사드 문제는 자신들의 종북 반미 이런 문제와 핵심적인 이해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을 걸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주군 관내에 자신들의 커넥션들을 찾아갈 겁니다. 지역에 성주라는 지역만 놓고 보면 사실상 농업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노동자 조직이라든지 사회운동 조직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느 지역이든 아무리 보수적인 영남지역이라 하더라도 10% 안팎의 한마디로 이 강경 제야 진보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민의 활동을 하는 사람, 지역에서 뭐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 지역에서 NGO 단체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는 소수였지만은 이번 이 사드 국면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 주민 반대 운동의 방법, 형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논리, 그리고 구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금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유지라는 사람들이 위에 떠 있는 격이고, 이런 이 좌파 진보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많지는 않지만 상주에서 활동하던 사람, 초기에 이런 사람들을 외부인이라고 불러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한테 몇몇 분들이 SNS에서 글을 보내서 거기에 약사라고 하는 여자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역에 아예 운동을 작정하러 왔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 사람 상주의 군의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각종 상주군의 이 진보 제야단체, 좌파단체라고 부르는 데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단지 주민등록만으로 외부인이냐 외부인이 아니냐라고 구별하는 부분에서는 외부인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주군의 투쟁위원회가 흘러갈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한두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운동하러 상주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 여기서 따져봤자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 보수 쪽에 있던 시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논리를 갖다가 개선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좌파 종북으로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재단하려 가다가는 상주군의 이 내부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각의 수준에 있는 것이 정부나 각종 이런 문제를 갖다 처리하기 위한 정보 당국의 지금 정보의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낮에는 이 상주군 투쟁위원회에 몸을 담고 거기에 주도적인 간부 역할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이 정부가 끈을 대고 있는 각종 정보망에다가 지금 그래봤자 반반이다. 자, 몇 사람들 유지들이 제3의 부지를 허용해주면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라고 바람을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명분만 주고 상주군의 선물만 좀 주면 이 문제를 유지들이나 각종 상주 이 군내에 좀 말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고립된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왔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주 군수나 또 성주의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게 이 위에다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달들과 최근에 검찰의 대대적인 부패 수사에 걸려서 곧 신동빈 회장 소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롯데그룹, 지금 롯데그룹 입장도 여기에서 예사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롯데그룹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룹이 성주군 내에서 지금 골프장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그룹의 입장에서는 딴 데로 정해서 정부가 발표해놓고 만만하게 자기 이 골프장을 하고 있는 개인 기업의 골프장에다가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임야에다가 사드를 설치하겠다 하면 골프장 장사도 잘 안 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그 골프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180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죠. 그 중에 절반쯤은 골프장으로 쓰고 있고 절반쯤은 골프장에 붙어있는 임야입니다. 원래 골프장들이 그렇잖아요.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골프장으로 쓰고 일부는 골프장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 골프장 안에 있는 680m쯤 되는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에 골프장 안에 깊숙한 데까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닦으면 그 위에까지 길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도 없고 땅은 우리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롯데 측의 협조가 없이는 이 발표가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개인 기업이라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을 우리는 못한다. 한번 생각해봐라. 골프장을 위해서 닦아놓은 땅으로 각종 차량, 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수시로 뭐 보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차량이 그 기지 꼭대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썽이 많았던 사드를 갖다가 골프장 안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 갖다 놓는다면 골프를 누가 치러 오겠느냐. 그래서 골프장이 거의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정부가 우리 골프장을 다 사가라 이러면서 영업 손실까지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년 연말까지 그 골프장을 사서 보상을 해주고 이걸 갖다가 도로를 더 닦아서 이제 완결 짓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최근에 롯데라는 어떤 그룹이 몰려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롯데 측은 정부를 상대로 뭔가 싸우거나 어쩌기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 골프장 전체를 기부 체납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조사에서는 롯데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입장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이 롯데 골프장도 난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거론되는 제3의 부지는 염속산 까치산 그리고 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부지인데요. 근데 이 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아예 염속산 까치산은 기술적으로 이 도로를 닦고 또 이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땅을 사기도 쉽지 않다지 않습니까? 성주 관내에 있는 지주가 누가 지금 거기에다가 염속산 까치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 쪽에 이 땅을 팔아서 여기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도록 도왔다 하면 그 사람은 성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분위기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지나든지 기반 조건으로 보더라도 롯데 스카이힐밖에 없는데, 자, 이 골프장 부지는 이미 도로가 나 있어 접근성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높이도 680m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2,000명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주한미군과 과연 이 스카이힐 골프장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는 문제가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저는 주한미군 측과 이야기를 벌써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년 연말까지 이 부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부가 내년 연말까지 모든 것을 완결짓기 위해서 스카이힐 골프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천이 또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거기는 성주군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김천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자파 유해성을 똑같은 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그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드 레이더가 거기 경계에다가 가버리면 성주는 사실상 사드 뒤쪽이거나 옆쪽이고 레이더의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김천이 그 근처에 있는 김천 관내 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게 되죠. 그래서 김천 농소면 관계자들이 어제 뭐 버스를 타고 경운기를 트럭터를 몰고 한민구 장관이 오는 성주읍내까지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막히고 또 이제 반대 데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거기 갖다 놓으면 성주는 조용하지만 김천은 이제 말만 행정구역으로 성주에 갖다 놓고 피해는 김천에 주는 거 아니냐고 이제 김천이 또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주 하나를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성주와 김천 둘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유지 롯데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정부가 롯데 측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법적인 상황 때문에 뭐 기부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다가는 큰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재지으면 땅 내놓겠다. 대기업들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롯데 측으로부터 이 땅을 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사게 될 때 이 포대 부지만 일부 살 거냐, 아니면 롯데가 아예 골프장 영업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성주 군민들이 이 제3의 롯데 스카이 골프장으로 옮겨가는데 그쯤 했으면 됐다라고 전부 다 동의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아예 성주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인데 이거는 맹분이죠. 저는 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지난번에 표창원 씨 등이 가서 한 이야기가 성주만 아니면 괜찮다 말입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하지. 그건 몇몇 사람의 이야기지. 성주 군민들은 성주만 아니면 된다를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주이면서 실제로는 성주가 아닌 이런 형태의 배치를 정부가 꼼수로 내놨는데 이 부분을 성주가 받아들일 건가 하는 부분에서 유지들이나 일부는 받아들일 거고 일부는 안 받아들일 거며 그 일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투쟁이 안에서 또 내부 투쟁이 벌어지면서 온건파들이 추방당하면서 강경파들이 한마디로 이 투쟁이를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정부가 스스로 성산포대라고 발표해놓고 1개월 만에 또 흐트러졌습니다.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롯데 스카이 골프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부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롯데청하고 협의 없이 그걸로 포대를 옮길 수 있다. 지역 주민만 찬성한다면, 이야기하면 지금 롯데는 바보입니까? 땅 주인이 엄연히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데 그 재벌 그룹의 이 매도 의사를 무시한 채, 매도 여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해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정부가 했다라는 것은 이미 롯데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발표할 때 조금 시간을 더 끌면서 롯데하고 완전히 그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거기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옮깁니까? 그 다음에 이쯤 옮기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사드 전자파,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괌까지 가서 보여주고 괌은 그 레이더 전자파 유해하고 관계없이 그 바로 앞에가 해수욕장이고 일본도 또 바로 앞에가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5km 성주 읍내 앞에 사드 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자파의 무해성을 검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이제 또 18km 떨어진 데 갖다 주면서 너네들은 안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정부 스스로가 만들었던 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근본적으로 무해하다라는 부분을 그게 유해하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에 눌려서 다시 한번 굴복을 해서 주민들 논리에 따라서 옮겨주는 그런 모양이 되면 이제 또 김천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하는 겁니다. 왜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더 꼬아가냐는 겁니다. 자, 이건 정부 스스로가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이 논리를 궁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논리가 완벽해야죠. 논리가 이렇게 궁색해서야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될 것이며 정부 스스로가 전자파 문제를 이제는 다시 또 인정한 듯이 던져버린 부분, 저는 절대로 전자파는 무해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내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신있게 하기보다는 저는 국방부는 처음부터 반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또 내몰린 거죠. 지난번에 정기료 잠깐 깜짝 인하 문제처럼 그때 산자부가 절대 안 된다다가 밀린 것처럼 국방부 또한 이 문제를 절대 안 된다 했다가 밀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이런 꼼수를 갖다가 정부 설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 정권에서 국방부나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또 다른 틀이 있어서
거기에 몇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구조들이 그 이후에 벌어질 심각한 또 다른 양상들이나 정부의 일괄적인 논리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현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국방부의 입장과 또 주민들의 어떤 이런 무마 민심 수습과 관련되는 역할을 맡은 뭐 행안부라든지 관련 정보부서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사드 배치를 가지고 오는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국방부는 도구적 차원에 그치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방부나 이 정권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각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부의 최고수장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뜻과 원칙과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스맨처럼 바로 승복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국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일단 국민들 앞에 한번 입에 올렸으면 무조건 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칙도 명분도 없이 일을 갖다가 배추장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곳과 그 일을 갖다가 실행하는 쪽에 어떤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채 한마디로 의사결정자의 어떤 의도가 그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관철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8월 4일 날 전당대회 8월 9일을 앞두고 TK 지역 초선을 만날 때 이완영 의원이 건의하는 것처럼 해서 대통령이 재산부지를 검토한 다음에 동의해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 근데 과연 그때서 주고받아서 그때 이후로 생긴 문제일까요? 그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들이 롯데 측까지 포함을 해서 다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그것은 명분만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또 된다 했다가 이제 한민구가 된다는데 총대를 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큰일 나게 될 겁니다.